여러분의 행복한 여행을 기원하며 매주 길을 나서는 방방곡곡 나들이. 이 시간에는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던 쌀과 도자기의 고장, 경기도 이천으로 떠나봅니다. 철철이 쌀 문화와 도자기, 산수유 축제 등 다양한 축제가 펼쳐지는 잔치마당 경기도 이천. 축제 기간에 맞춰가지 못한다 해도 다채로운 여행 명소들을 품고 있는 이천은 언제나 만족을 안겨줄 여행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은주가 내려가도 걱정 없이 떠날 수 있는 이천의 여행 명소들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운 날씨 여러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드릴 리포터 김보혜입니다. 길고 긴 겨울, 여러분들은 여행 계획 세우셨나요? 아직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코스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즐길 수 있는 이색 코스, 지금부터 함께 해주세요. 출발! 뒹굴뒹굴하며 보낼 수 있는 휴식의 시간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무엇 하며 보내시나요? 세대를 막론하고 재미를 원할 때 손쉽게 찾게 되는 휴식 시간의 벗 가운데 하나는 만화가 아닐까 싶어요. 만화책방이 동네 아이들의 아지트였던 시대를 거쳐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만화를 볼 수 있는 웹툰의 시대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만화에 대해 알려주는 곳이 이천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지난 2002년 12월 문을 연 박물관은 오래도록 우리에게 웃음과 재미와 감동을 선사해온 만화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만화의 역사, 그 흥미진진한 여정과 함께 하실까요? 여러분 만화 좋아하시죠? 저도 만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요즘에는 어디서든 만화를 웹툰으로 볼 수 있잖아요. 자, 이곳에서 만화에 대해 소개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땡땡 네. 만화역사 박물관의 관장 김정영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센스 있게 자체적으로 땡땡이라고 말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곳 만화박물관이 어떤 곳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만화박물관은 사실 이제 정부에서 하는 그 부천에 있는 박물관도 있지만 네. 대학에서는 유일하게 정식으로 인간한 만화 역사 박물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문화 콘텐츠에 좀 특성화되어 있는 학교이다 보니까 네. 이런 공간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만화의 사료적 가치가 좀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모으고 소장하고 해서 이제 이런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전국에서 유일한 곳이라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더 많은 걸 알려주시기 바랄게요. 예. 박물관은 우리 만화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무려 1909년 신문사파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원화와 대표적인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소장 자료만 2,688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만화책과 스케치들로 둘러싸인 전시실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뜻밖의 거대한 기계! 만화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와, 여기 거대한 물체가 있는데요. 관장님, 이게 뭔가요? 예. 아마 지금은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를 기계인데요. 네. 초창기에 애니메이션을 찍었던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셀이라는 그 필름을 직접 그린 이미지를 놓고 다음에 조명을 주고 요 안에 보면 이렇게 네. 카메라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한 컷 한 컷 찍어서 우리가 보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초창기 기계입니다. 우와, 그 초창기 기계를 여기서 만나다니 굉장히 영광인데요. 근데 한 컷 한 컷 그리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됐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진다면 네. 뭐 짧게는 한 2, 3년, 길게는 한 5년까지도 만들어져야 극장판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혹시 관장님 요즘에는 하나의 웹툰을 만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웹툰은 일반적으로 지금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이런 데 서비스되는 것은 네. 일주일이라는 그 사이클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화 분량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과거에는 출판 만화 시대였기 때문에 네. 출판 만화도 역시 한 권이 완성이 돼야 출판이 되던 시대거든요. 그 당시에는 짧게는 또 한 뭐 몇 개월, 뭐 길게도 한 1, 2년씩 해야 한 작품이 만들어진 시대라면 지금은 호흡이 굉장히 빨라졌죠. 네, 그렇군요. 와, 여러분 대단합니다. 몇 년에서 일주일로 단축됐습니다. 세월이 대단한 거죠, 정말. 네. 그런데 예전에 이 역사도 우리에게 정말 소중합니다.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데요.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한국 전쟁 이후 폐허 속에서도 만화책을 내놓은 자판이 있을 정도였다니 만화의 인기를 실감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만화방이 등장한 것은 1950년대 중반의 일로 지금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 특히 아이들로 북적였는데요. 이로 인해 1970년대에 이르러 만화방에 가지 말자 이런 운동이 전개될 정도였다죠. 여기 유리 안에 보관되어 있는 걸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뭔데요 이게? 이게 김용환 선생님의 원화 작품입니다. 이 김용환 선생님은 저희 나라의 만화의 어떻게 보면 시조세와 같은 분이고요. 이분은 일본에서 기타코지라는 필명으로 네.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다가 해방 후에 이제 저희 나라 들어와서 만화를 그리시기도 하고 또는 후배들한테 많은 영향을 끼쳤던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특징은 네. 스케치를 하는 것보다는 보시면 펜으로 그냥 일필휘지로 그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속도도 빨랐고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던 작가로 유명한 작가가 바로 김용환 코즈부라는 캐릭터로 유명했던 김용환 작가입니다. 전시관 한쪽에 펼쳐진 작품들은 1925년에서 30년대 중반까지 일간신문과 잡지에 실렸던 만화가 안석주의 사파와 만화들입니다. 어디서도 보기 힘든 자료들은 모두 7년간 꾸준히 수집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작가별 혹은 작품 중심으로 전시해 놓아 시대별 만화의 흐름이나 만화의 역사에서 기념할 만한 작가들을 명확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곳 보니까 한국 만화의 선구자 안석주라고 써 있는데요. 안석주님이 누구신가요? 네, 안석주 선생님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만화가가 아니라 화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초창기 저희 나라 출판 만화 시대에는 대부분 화가가 만화도 그렸고요. 또 만화 그리던 분이 또 화가 역할도 하고 그런 분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안석주 선생님이시고요. 워낙 희화화된 그림을 워낙 잘 그리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제 시사 만화나 신문 만화에서도 많이 확인할 수 있는 분이 안석주 선생님의 만화 작품입니다. 그 안석주 선생님이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대의 사진이고요. 이거는 이제 유족들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입증을 했던 작품이고 그래서 저희가 소중하게 보관하고 일반 대중들한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별로 당대 최고의 작가들이 남긴 작품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 이곳의 매력! 만화는 영어로 카툰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과장하다 라는 뜻의 이탈리아어에서 유래한 단어라고 합니다. 만화, 특히 명랑 만화를 보면 다소 과장된 모습들이 등장하는데요. 하지만 시대상을 정확히 꿰뚫어 담아내는 작가들의 통찰력은 어떤 만화든 어느 시대든 만화의 공통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와, 여기 고양이가 막 뛰어가고 있고 굉장히 생동감이 느껴지는 그림이에요.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신노원 선생님의 초창기 TV 애니메이션 작품에 사용되었던 실제 콘티 작품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저희 박물관에만 소장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의 거의 또 시조세 또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분이 바로 신동원 선생님입니다. 신동원 선생님은 특이하게도 형제분이 만화가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동원 선생님은 만화가로도 굉장히 유명하시고요. 그다음에 형인 신동원 선생님이 신동원 선생님의 홍길동을 가지고 원작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극장판 애니메이션인 홍길동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특이하게도
클래식의 엄청난 내공을 갖고 계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평론가들도 이분의 글을 받아서 평론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기도 하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끝까지 손에서 펜을 놓지 않았던 굉장히 노력형의 또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요즘 만찢이라는 신조어가 자주 사용되는데요. 만화를 찍고 나왔나 싶을 만큼 완벽한 꽃미남, 꽃미녀를 표현하는 말이죠. 여기 그런 꽃미남, 꽃미녀들이 총출동한 만화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순정 만화 역사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니까 동양인 같기도 한데 눈이 너무 커서 서양인 같기도 하고, 뭐죠? 무슨 종이죠? 이 코너는 바로 이제 순정 만화 코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의 그러니까 여성 독자층을 시작을 했던 것이 바로 순정 만화라는 장르였는데, 그 특징은 눈은 크고, 그다음에 코는 오똑하고, 네. 입은 조그맣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나온 것은 일본이 세계 만화 시장을 많이 영향을 끼치던 시대이기도 했고, 그것을 위해서 캐릭터가 만들어졌는데, 약간 눈은 크고 코는 오똑하고 입은 조그만 이런 캐릭터들이 만들어졌고요. 이 순정 만화가 하나의 장르처럼, 네. 그러니까 소녀들한테 꿈과 희망을 많이 줬던 작품들이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여자를 그려보자 하면은 공주 이렇게 머리 길게 해가지고 눈을 항상 크게 하고 동글동글 이렇게 뭔가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그렸거든요. 네네네. 저의 그림이 여기 있었네요. 이걸 따라할 수는 없지만 이게 어떻게 전해져 내려왔나 봐요. 근데 리포터도 얼굴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몰라. 만화는 원래 철필 사진 혹은 그림 이야기로 불리다가 1923년 이후 만화라는 명칭으로 통일되었다고 하는데요. 만연히, 그러니까 덮어놓고 되는 대로 그린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되는 대로 그려서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만화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만화가들이 남긴 촌철살인의 글들, 누구나 빠져들게 되는 놀라운 상상력. 많은 이들의 갈채 속에 시대를 풍미했던 작품들의 당당한 행진은 계속됩니다. 와, 정말 한 장면 안에 복합적인 그림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여러 장면을 담고 있는 느낌인데 이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게 저희 나라 만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산호 선생님이, 그러니까 원래는 필명은 산호, 그다음에 원래 본명은 김산호 선생님이시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히어로물의 원조격, 또 그 SF 공상과학 만화의 원조격인 작품이 바로 산호 선생님의 이 라이파이 작품입니다. 네. 지금까지도 라이파이 이 독자들이 모여가지고 팬클럽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요? 그 당시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고요. 이 작품이 나오는 날이면 아마도 길을 줄게 늘어서서, 마치 지금 저희 나라 핸드폰 출시하면 길을 늘어서서 하듯이 네. 그 당시에 줄을 서서 구독도 하고 구매를 했던 작품이 바로 산호 선생님의 라이파이 작품입니다. 와, 아니 지금도 팬클럽이 있다는 게 저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 여기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여기 허리에 삐삐 같은 게 차 있었는데 이 당시에도 삐삐가 있었나요? 리포터가 예리하게 보셨는데요. 그 당시에는 네. 삐삐라는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상으로 공상 만화이기 때문에 삐삐의 개념을 처음으로 만화에 등장시켰던 분이 또 김산호 선생님의 이 라이파이 작품입니다. 와, 드디어 나왔네요. 한국 만화의 르네상스라 할 수 있는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익숙한 캐릭터들과 만화책들이 반겨주는데요. 1990년대에 등장했던 만화 잡지들도 반갑기만 합니다. 현실을 반영한 사실적 표현, 상황에 맞서는 주인공과 다양한 서사를 담아낸 순정 만화들이 두터운 독자층을 형성했던 시기. 그만큼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던 당시의 모습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에 오니까 이제 좀 익숙한 만화들이 눈에 보이는데요. 뭐 둘리도 보이고 공포의 외인구단도 보이고 좀 익숙해요, 선생님. 네. 여기는 1980년대 그 당시에 만화방의 전성기, 그 시대에 활동했던 작가들의 작품이고요. 그 대표적인 스타 작가 2명 있었는데 이현세 작가와 박봉성 작가였습니다. 정기적으로 출판 만화 시장에 만화방에 계속 만화를 공급해야 했기 때문에 거의 뭐 공장형으로 한 팀당 뭐 한 40명, 50명씩 두고 계속 만화를 그려놨던 시대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80년대가 거의 저희 나라 만화방의 어떻게 보면 전성기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80년대는 시대상하고 사실 맞물려 있었는데요. 약간 군사 정권이 저희 나라를 약간 장악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뭔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었죠. 답답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 속에 있는 마치 슈퍼맨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그 당시 불굴의 투지로 자기 삶의 역경을 딛고 자기 꿈을 이루는 그런 스토리들이 주가 이뤘던 시대가 또 1980년대 이런 출판 만화의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만화책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생각지 못한 상상으로, 때로는 현실의 이면을 꿰뚫는 날카로움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고 웃음과 행복을 선사하는 만화! 만화책을 드는 순간 실패하는 휴식은 없으리라 생각해봅니다. 즐거움 덩어리 만화의 세계를 깊이 만날 수 있는 곳, 이천의 만화역사박물관입니다. 여기 언더독이라는 작품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직접 그린 그림이 이제 2D의 마지막이었을 것 같아요. 거의 시기적으로는 거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저는 보아지는데요. 그러니까 오성현 감독님의 이제 애니메이션 작품인데 지금은 거의 3D나 컴퓨터로 만들어지잖아요. 사람 손으로 일일이 손맛이 들어가고 한 컷 한 컷 찍었던 어떻게 보면 거의 마지막에 위치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2D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2D에서 이제 3D로 넘어가면서 만화의 역사가 고스란히 전해질 것 같은데 좀 설명 맞습니다.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역사박물관이거든요. 네. 만화 역사박물관인데 그 초창기 만화부터 마지막 요 애니메이션, 2D 애니메이션 손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까지 모두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땡땡 만화 역사박물관입니다. 네, 우리 관장님 말씀처럼 만화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인데요. 만화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꼭 오시길 추천드립니다.